없다. 두 가지 선택입니다. 일하는 기간을 길게 하고 을 더한다면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산을 축적하고 모으는 것보다 더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자산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아둔 자산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분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족하게 살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정되게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유를 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주된 노동시장에 있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기간이.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 진학률도 낮으니까 한 20세 정도에 들어와가지고 한 65세까지 일을 합니다. 중간중간 쉰다고 그러더라도 한 40년 정도 일을 하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직장에 머무른 시간이 30년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이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은퇴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60대 고용률이 높은 이유가 재취업을 통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이유가 일종의 이제 더블 케어 문제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성인 자녀에 대해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의 교육비뿐만 아니라 나중에 취업할 때까지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의외로 은퇴 자금에서 비용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로하신 부모님의 이제 케어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간병비 물론 오래 가진 않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이 움직이지 못하시고 전일 간병인을 된다면 거의 4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닥치게 될 때는 자기의 모아둔 은퇴 자금이 의외로 빨리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더블 케어로 인한 비용 부분도 우리나라는 큰 부분이고요.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에 머무르는 기간은 짧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50대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처해진 실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넉넉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은퇴 후 생활비 충당,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퇴의 시점을 늦추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월 300만 원이 없다. 두 가지 선택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일하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0대 고용률만 하더라도 거의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된 직장을 나와서 이제 제2의 직장에서 취업을 한다는 것이고요.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꽤 좋은 직장에서 다니다가 지금 나와서 자격증을 따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꼭 돈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기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취업을 통해서 일하는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주택연금화하면은 그러면 꽤 많은 소득을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 그 시점을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재취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60대 한 중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을 한 70세 이후 정도 이렇게 잘 맞춰 놓으신다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공적연금과 여러분들이 약간 모아둔 금융자산 에다가 좀 더 일하는 기간을 길게 하고 주택연금을 더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국민연금은 이제 언제 받을까 하는 것인데 다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는 시점을 조금 연기를 하면은 연 7.2% 플러스 물가 상승률 정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소득이 없다면은 국민연금을 조금 연기하는 것 이것도 이제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국민연금은 보통 국가가 이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냥 그 제도대로만 따라가셔도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큰 부분은 없고요. 내가 2년 연기하느냐 뭐 이런 부분은 마이너한 것이 아주 메이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메이저한 것은 이제 사적연금에서 일어납니다. 사적연금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받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인출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주는 방식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직업 가입하시면은 받을 때 얼마 정도 예상된다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결정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인출하면서 이거를 종신연금에 넣을까, 예금에 넣을까, 안 그러면은 월 분배형에 넣을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인출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답으로 해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자산을 축적하고 모으는 것보다 더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자산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지식을 좀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 후에 제가 좀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태우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에 되게 이제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다른 부분은 잘 아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채널에서 접하지 않은 이야기만 좀 드린다면은 우리가 건강에서 꽤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피트니스하고 운동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쿄대 연구소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추적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어떤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건강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냥 집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있은 사람. 그 다음에 혼자 열심히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고 걷기하고 한 사람. 그 다음에 한 부류는 그렇게 피트니스도 안 갔는데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한 사람. 제일 건강한 사람은 제일 마지막 그룹이었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지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열심히 피트니스를 하는데요. 근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하고요. 노후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우울증과 또 거기에 따른 치매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방어적인 질병 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든다는 것은 내가 아플 때 어떻게 치료비를 충당할까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의료 쪽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내가 아플 때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돈이 좀 있고 하면은 나의 건강을 훨씬 나의 나이를 아예 거꾸로 할 수 있을 정도, 나의 관절을 바꿀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잘 좀 모아 놔셨다가요, 나중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모습과 건강을 엔티에이징하게 바꿀 수 있는 것, 그런 적극적인 대처 방안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퇴후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편안한 주거 환경이라는 거하고 이제 주택을 활용한 우리가 자금을 마련한 것, 이거하고는 조금은 이제 다른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중요한 공통적인 이슈는 뭐냐면은 주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나의 주택을 노후에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하는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럼 두 가지 측면입니다. 내가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면은 이런 부분을 이제 축소해서 가고 뭐 이런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두 개로 크게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어디에 가서 살까? 이것은 여러분들 부부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남성이나 여성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부부 남성과 여성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도심에서 살고 싶어하고 남성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자기 이전에 살던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서 남성은 살다가 가끔씩 올라와서 같이 살고 자기의 부인은 도심에서 살고 이런 이제 주거 유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남성과 여성은 하여튼 주거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꼭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있어서 이게 노후에 여러분들이 주거 비용이라는 것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0억짜리 집에 있고 5억짜리 집에 있고 하면요. 그냥 내가 집에 있으니까 돈 안 드네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비용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억짜리 집에서 5억짜리로 옮기고 15억을 5%만 운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1년에 7,500만 원입니다. 이게 기회비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이 부족할 때는 결국 그런 부분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것이 이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연금을 꼭 주택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주택은 꼭 물려줘야지 하는 그런 관점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활용해서 연금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꼭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내가 한 65세를 넘어가서 나의 지금까지 살던 주택이라는 자산을,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지뿐만 아니라 자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의 문제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까 하는 것도 꼭 고민해 봐셔야 되는 그런 부분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의 이슈에 있어서는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 후에 일을 왜 하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하기를, 일단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내가 뭐 사회에서 의미와 그 다음에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찾고 싶다, 건강도 해지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좀 부족한 분들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장수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조금 깊이 들어가셔서 뭐 어떨까 하고요. 비유를 한다면은 조금 깊은 곳에 거물을 한번 쳐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휘의 물고기가 잡힐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걸 아레테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이것은 잘 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오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장수사회는 이런 부분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스무센 모험이 쓴 소설 중에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붙였을까? 인데요.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은 폴 고갱의 이야기입니다. 고갱이 이제 증권 브로커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림을 그리러 파리로 갑니다. 40대 들어서. 그리고 그때부터 그림 공부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타히티섬에 가서 평생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크게 본다면은 폴 고갱 달과 육펜스에서 자기의 인생 전반의 삶은 일종의 육펜스의 삶을 살은 것입니다. 육펜스라는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다 동그랗고 똑같아요. 그런데 육펜스의 삶, 자기의 이제 어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 인생 지금 앞으로의 장수 시대는 이제 일종의 달의 삶인 것이죠. 그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자기가 강점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펼쳐보시는 것. 그래서 좀 더 깊은 곳에 깊은 목표를 두고 그물을 한번 펼쳐보셔도 될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본의 아쿠타가와상이라든지 군조 문학상이라든지 유명한 이제 문학상이 있는데요. 거기 신인들이 다 이전에는 20대들입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런데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보면은 거기 신인문학상이 받는 사람들이 60대, 70대, 50대 이렇습니다. 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이나 아레테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오케이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역할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오케이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피워오지 못했던 꽃이 있다면은 그 꽃을 이렇게 활짝 피워보는 그런 시기로 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쳐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